지금의 최고위원 수준 또 숫자 그리고 정책위 의장을 교체 5명이 되니까 제2의 이준석 사태가 벌어질 일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제2의 이준석 사태는 벌어질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제2의 이준석 사태가 벌어지면 당 그냥 망하는 겁니다. 이번에 또 한번 만약에 한동훈 체제가 만약에 실패로 끝나잖아요. 그럼 거기 대안이 있나요? 대안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실패 원인이 뭘까요? 누가 실패시킨 거예요? 친윤. 그렇잖아요. 네. 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좋아하겠어요? 한을 지지하는 3분의 2가 계속 국힘을 지지하겠어요? 아니죠. 최악의 상태에 빠질 겁니다. 대안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5월 동주예요. 대통령도 그렇고 예.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5월 동주입니다. 좋든 싫든 같이 가야 되죠. 그다음에 대통령이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제가 볼 땐 이런 것 같거든요. 특히 여사님이 약간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공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버들이 떠들어대는 거 있잖아요. 예. 떠들어대는 것을 잘 들어보면 대충 알고 있거든요. 알 수 있는데 그 바로 뭐냐면은 한동훈이 내가 키워줬는데 한동훈이 나를 배신했다. 자기 이익만 취하려고 한다. 그래서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반개를 든다. 예. 반개를 들고 결국 나를 내친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결국은 뭘 하느냐? 특검을 해서 특검을 하거나 아니면 탄핵을 하거나 이래서 나를 내치고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재적인 적대자로 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배신자라는 말 있잖아요. 배신자. 예. 이게 그냥 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그냥 예커잖아요. 뭐 그냥 빈말로 얘가 너 이 개새끼야라고 한다고 정말로 그 사람이 걔가 생물학적으로 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예. 이 배신자라는 말도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 등에 칼을 꽂을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식. 아니 20년 동안 네. 동고동락을 했다면은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를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요번에 그 전당대회 개입한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무리를 해서라도 개입을 해가지고 막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예. 아직도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걸 누가 부추기는 거예요. 친윤들이 이제 부추기는 거죠. 왜냐 한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기들 기득권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되죠. 기득권을 잡기 위해서는 누굴 잡아야 돼요? 영부인을 잡아야 되고 영부인을 통해서 누굴 잡아야 됩니까? 대통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영부인한테 맨날 딸랑딸랑하고 안심시키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민심에서 멀어져가지고 나중에 현실 감각까지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한동훈을 갖다 배제하기 위해서 쟤는 배신자고 언제든지 당신 등에 칼을 꽂을 거고 민주당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결국 탄핵해서 당신을 내칠 수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또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심적인 건 뭐냐면은 내가 영부인한테도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딱 보험은 딱 하나다. 정권재창출 그것 이외에 다른 보험은 없다. 그거 외에 다른 보험은 없다. 최고의 보험은 정권 재창출이다. 정권 재창출 그것 외에 보험은 없다.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을 할 놈을 갖다가 할 사람을 지지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붙어야 되는 건데 지금 쟤네들은 뭡니까? 정권 재창출 이거 상관없어. 그냥 자기들 기득권 유지거든요. 그래서 자꾸 꼬드기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 세계 속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그게 지금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한동훈호가. 요번에도 그냥 처음에 딱 당선되자마자 바로 그냥 뭐 최고위원 된 두 사람이 견제고 날아왔습니다. 그냥 딱 견제구를 딱 던져버리잖아요. 황당하게. 원내대표 뭐 어쩌고저쩌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은 우리 호락호락하지 않고 호락호락 당하지 않겠다는 걸 지금 보여준 거란 말이죠. 이런 상태 속에서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래가지고 만약에 한동훈호를 갖다 좌초시켰을 경우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완전 게임 오버예요. 그땐 대통령이고 다 날아가 버린 정말로 탄핵이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여태까지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당대표 내쫓고 계속 당무 개입하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 당이 다 망가뜨린 거잖아요. 근데 그 짓을 몇 번 신호를 줬습니까? 3번 신호를 줬거든요. 예컨대 강서구청 선거 이걸 한번 신호를 줬잖아요. 국민들이. 경고를 던졌죠. 그다음에 또 뭘 했습니까? 총선 때 경고를 던졌잖아요. 이번에 3번째예요. 전당대회 때 또 한 번 경고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가?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이제 끝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남아있는 30% 지지율 그중에서 3분의 2는 날아갈 겁니다 아마. 이거 희망 없다. 한동훈 대표에게 변화라고 힘을 실어줬는데 지금 당 꼬라지를 보니 잘 되겠느냐.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회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잘 되겠느냐. 교수님 어떻게 돼야 잘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 이간질하는 세력을 일단 제압을 해야 된다고 봐요, 나는. 제압을 해야 됩니다. 예. 일단은 싸움이 안 끝났어요, 내가 보니까. 이 싸움이 아직 안 끝났고 일단 이게 제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제압한다라는 게 막 마구마구 그냥 또 뭐 잘라내고 막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상식과 합리적이고 원칙을 세움으로써 저절로 제압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결국은 뭐 했습니까? 선거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확인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제압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논리, 그다음에 합리, 이성적으로 설득, 뭐 그다음에 그 절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당에서 일단은 그 자기 지도 체제를 갖다 일단 안정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무려 62.8% 의대안은 깨지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표심을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보죠. 예. 일단은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없었어요. 아하. 거의 1% 차이 정도 나는 거거든요. 거의 일치한다는 얘기죠. 동상일몽입니다. 이건 사실 긍정적인 현상이죠. 왜냐하면 지지층이 일단은 민심을 반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한 지지층이 민심에 반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다. 그다음에 한 후보가 이제 63%를 얻었단 말이죠. 62.7인가? 84%요. 네. 84%니까 이제 네. 63%죠. 네. 나머지가 이제 37%인데 이게 만약에 1대1 구도였으면은 한 후보한테 이제 70% 이상이 갔을 거라는 아하. 겁니다. 둘을 합친다 그래서 예컨대 나와 원을 합친다 그래서 그 표가 모두 다 한쪽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1대1 구도였다면 70% 이상이 나왔을 것이다. 결선 갔으면 더 차이가 났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다수죠. 대다수는 지금 당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아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바탕에는 이 위기의 원인이 결국은 두 군데다. 하나는 바로 대통령과 대통령실. 예. 또 하나는 바로 김건희 여사다. 이거라는 거죠. 후보네요. 그렇죠. 네. 총선 과정에서도 사실은 한때 잘 올라갔잖아요. 심지어 예. 저 사람들이 뭐 160석까지 한다. 막. 2월 중순만 해도 뭐 이긴다는 이야기가 그렇죠. 나올 막 정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한 비대위원장이 조심하라고 말조심까지 시키던 예. 그런 분위기가 단반에 꺾인 것들이 크게 이제 보면은 대통령실하고 이제 여사 위기였거든요. 이종섭 장관 임명한 거고. 아하. 그다음에 민생 행보하겠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결국은 대파 의정 사건. 갈등. 네. 대파. 대파 사건 일으킨 거고. 네. 그다음에 명품백 사과. 그것 때문에 또 지연이 돼버리고 사과가 지연이 돼버리고 이러는 가운데 그냥 딱 열풍이 확 꺾였거든요. 예. 결국은 한동훈 열풍 잠깐 불었던 한동훈 열풍을 잠재웠던 것이 이 두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지지층들마저 이제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 극우 유튜버들이 그 난리 바가지를 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들이 여당 내에서도 소수라는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아하. 대한민국 전체로 봐도 소수고 심지어는 그걸 반으로 잘라가지고 여당을 봐도 여당 내에서도 자기들이 소수라는 것을 예. 사실을 명확한 사실을 이번에 깨닫게 된 거예요. 30%대다. 그래서 결국은 한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 두 개가 다 메시지다라는 거. 하나는 뭐냐? 변해라. 변해라. 네가 변하게 만들어야 된다. 예. 제대로 한번 견제를 해라. 당정. 그 당정 관계를 제대로 가져가라. 대통령이 잘못됐던 확실하게 쓴소리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확실히 견제하고 그다음에 네 목소리를 내라. 네 비전을 갖다 실현해라. 그다음에 네 모습대로 한번 당을 한번 바꿔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의 목소리는 뭐냐면 그래도 예. 극한적인 갈등으로 가지 마. 대립각은 아니다. 대립각은 아니다. 이런 게 있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윤 대통령한테 주는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은 이미 3분의 2의 당심의 3분의 2가 당신을 떠났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건부 지지라는 거예요. 조건부 지지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직 너한테만 기회가 있어. 네. 이번에 한동훈 대통령 뽑았잖아. 좀 잘 도와줘. 그래서 잘 좀 해봐. 예. 이 가능성을 배고 너가 아직까지는 내가 너를 지지할게. 그런데 만약에 또다시 내치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30% 중에서 3분의 2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야. 아하. 그럼 10% 남는 거거든요. 예. 그럼 정권 무너지는 거죠.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지난 2년간은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자기. 예.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대국민 사과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그러기 위해서 당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한이잖아요. 라고 한다면 한이 하는데 힘을 실어줘야 된다. 되도록.
또 자기도 물론 생각하는 게 있겠고 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고 봐주란 얘기입니다.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라. 이게 지금 이 메시지예요, 사실. 예. 이걸 자, 그 메시지인데 방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잘 돼야 되니까 또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윤 대통령에도 좋은 일이다. 그래서 전당대회 끝난 뒤에 삼겹살을 또 구웠습니다. 예. 구워서 삼겹살 냄새가 나는 대통령실 만찬장에서 우리 동훈이 외롭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러브샷까지 했습니다. 교수님, 이게 화합의 메시지가 진정성 있게 담겼다고 볼 수 있을까요? 조금 부족하죠. 아, 만약에 만찬을 하려고 했으면은 낙선자는 부르면 안 되거든요. 아하. 원래 당선자만 부르는 예. 관행이란 말이죠. 관행이기 때문에 낙선자들 같이 부를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건 따로 하든지. 예. 일단은 당선한 대표와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막 낙선자 투샷, 섞어가지고 다 해서 자기가 또 주인공 노릇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긍정적이긴 한데 왜냐하면 바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바로 만났잖아요.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내가 이제 평가를 해줄 수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그 의전의 성격상 약간의 좀 찜찜한 부분이 남는 거죠.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그 싸움이 이제 지금 아직 안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하. 예.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인식의 싸움이거든요. 저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내가 좀 봤는데 황당한 게 뭐냐면은 결선 갈 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딱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오히려 충격을 받았거든요. 우리 다 알았잖아요. 다 알고 이거 결선까지 갈 거고 1차에서 끝날 거다라는 거 대부분 다 알았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 현실감을 완전히 상실했다. 현실감을 완전히 상실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벌써 한두 번이 아니죠. 지금 세 번째거든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부산 엑스포인가? 박빙의 승부를 펼칠 줄 알았다. 그거 황당하잖아요. 예. 그거 절대 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아예 가망 없다라는 거. 그게 아예 그냥 기존으로 깔렸었는데 갑자기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 되더니 이제는 해볼만하다, 뭐 거의 될 것 같다, 뭐 이런 분위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나중에 딱 가보니까 완전 참패잖아요. 예. 그 여기서 이 사람들이 보고를 도대체 대통령한테 어떻게 보고를 했길래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는가. 여기서 완전 현실에서 완전 유리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가 강서구청 보궐선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누가 봐도 참패할 거라는 거 뻔히 알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때 이준석 전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수치까지 얘기했죠. 이거 17% 차이로 진다. 맞췄어요. 그대로 그냥 17% 차이로 딱 예. 떨어진 거라는 거죠. 아니 산수를 해보면 산수만 할 줄 알면 다 나오는 건데 이 사람들 이길 줄 알고 거기다 또 누구를 보냈습니까? 김태우입니다. 김태우. 이 사람 굉장히 평이 안 좋은 사람이거든요. 말하는 걸 들어봐요.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해가지고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길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거기다 그걸 내보낸 거죠. 그래서 그 위기가 와서 그 김기현 체제가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길 거라고 하더니 요번에도 당대표 선거에도 결선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다음에 결선 가면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엄청난 무리수를 둔 겁니다. 온갖 조선시대 사화 일으키듯이 온갖 모략 계략. 한마디로 유튜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거든요. 그것도 특정 유튜브에죠. 그렇죠. 그때 친윤들이 전당대회 때 들고 나왔던 모든 프레임들을 이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다. 아하. 이 사람들이 얘기하게 되면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 사람들도 그렇고 친윤들도 그렇고 못하니까 편 들어주는 데가 없잖아요. 일방적으로 자기 편 들어주는 그것만 맨날 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세계 속에 이제 갇혀가지고 완전히 현실과 유리된 자기만의 세상에 이제 갇혀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수적인 세계관, 여기 유튜브에서 다 나오는 거고 사실은 저도 계속 처음에 의심했잖아요. 이거 대통령이 계속 유튜브 보시는 거 아닌가? 내가 한판 승부하면서 맨날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를 대통령이 하고 있어요. 아하. 이건 도대체 뭔 얘기지? 무슨 사건이지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드러난 겁니다. 딱 까버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하. 완전히 자기들이 참패한 걸로 나왔잖아요. 예. 그럼 이제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세계가 있고 현실이 있잖아요. 이게 뭐야? 다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생겨요? 인지 부조화가 생겨요. 괴리가 되네요. 네. 그렇죠. 인지 부조화가 생기거든요. 이건 어떤 식으로 메꿔줘야 되거든요. 그 메꾸는 방법은 뭡니까? 늘 하던 방식이에요. 부정선거. 지금 열심히 부정선거론 얘기하고 있어요. 전당대회도 네, 간단하거든요. 내가 멍청했다라고 얘기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막 멍청했다, 바보였다. 그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나마
문제는 뭐냐? 그래도 이제 국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정치가 당을 다 잡아먹지 못한 거예요. 유튜브 정치가 대통령, 뭐 친윤, 뭐 했는데 적어도 그 지지층의 전부를 잡아먹지는 못했던 겁니다. 예. 민주당은 다 잡아먹었잖아요. 근데 여긴 잡아먹지 못한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딱 보니까 3분의 1밖에 안 됐다라는 겁니다. 3분의 2는 아직도 건전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팬덤 정치라는 게 그 재밌게도 권력의 반대편에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예. 민주당 같은 게 팬덤 정치가 문제가 되는 게 항상 권력 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뭐냐면 권력과 맞선 한동훈에게 팬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그 유튜브의 영향력이라는 게 딱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해피 엔딩이 돼버린 거죠. 한동훈 팬덤이 그렇게는 하지 마라. 그렇죠. 비판을 할 수는 있죠. 하지만 비판은 합리적이어야 되고요. 이성적이어야 되고요. 감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평화적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의사 전달을 하십니다. 이 새끼 저 새끼부터 뭐 배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욕설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예. 비난하지 말고 언어 폭력 사용하지 말고 점잖게 그냥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건 좋지만은 또 폭력적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저쪽 친윤 세력한테 뭐만 주는 거예요, 오히려 빌미만 주는 거죠. 공격의 빌미만 줍니다. 예. 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사실 별거 아닌데 자꾸 저 사람들은 이제 그 갈등의 소재로 이제 만드는 게 일단은 그 두 사람들의 이해가 일치해요. 하나는 이제 민주당의 이해, 그다음에 친윤의 이해가 일치합니다. 한을 공격한다는 점에서는 예. 쉽게 말하면 특검법 같은 것들이 내가 볼 때 중재안이잖아요. 근데 중재안을 민주당도 자초시키고 싶어하고 예. 그래야 한에게 타격을 줄 수가 있으니까. 아하. 이쪽에서도 자초시키고 싶어요. 그래야 예. 또 한에다 타격을 줄 수가 있으니까. 아니 이거 뭡니까? 민주당과 친윤의 공적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거고 둘이서 이제 짜지는 않았지만 거의 짠 듯이 일단 페어플레이, 컴퓨 플레이가 지금 이루어지고 예. 있는 건데 일단은 아마 시간을 끌지 않을까 싶어요. 아하. 예, 시간을 끌지 않게.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 3분의 1 있죠. 3분의 2가 아닌 그 3분의 1.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특검법 자체가 어디로 이어진다? 탄핵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아하. 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예. 왜냐? 친윤 세력이 그렇게 선전을 해왔고 그렇게 선동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선동을 해왔기 때문에 탄핵으로 이어진다. 근데 이게 탄핵으로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일단은 탄핵에 필요한 일단은 정족수가 200명. 200명인데 예. 자기들 108석 갖고 있거든요. 갈 수가 없는 데다가 또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게 인용되겠어요? 인용 안 됩니다. 인용될 수가 없어요. 진짜 중대한 법률의 위반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건 인용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은 제3자 특검 그럼 바로 탄핵 이렇게 된 거는 바로 뭡니까? 친윤들의 이데올로기였던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은 대통령도 그렇고 뭐 영부인도 그렇고 조사받고 싶겠어요? 그다음에 뭐 수사받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안 받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알지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걸 받게 되면 결국은 이제 탄핵으로 이어져서 블라블라니까 안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안 받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 누구 말이 맞다고 받겠어? 저쪽에서 받으라 그러고 안 받아도 됩니다. 안 받아도 된다고. 그렇지.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예. 이런 상태가 되는데 지금은 전당대회 투표를 통해 가지고 그건 아닙니다라고 이제 엑스표를 딱 던진 거란 말이죠. 제3자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한동훈 대표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민주당에서 받을 수 있느냐? 일단 안 받아요. 예. 민주당은 만약 이렇게 딱 되면 이게 물특검이 된다는 거거든. 아하. 이거 특검으로 뒤져도 나올 거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만 이게 명분과 또 이 경쟁력과 영향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번에도 딱 부결시켰잖아요. 그 부결시켰을 때 명분이 됐던 게 뭐예요? 우리가 원래 특검 하자고 그랬는데 니들이 일방적으로 했네? 이건 뭐야? 그걸 니들이 일방적으로 추구하는 특검, 우리는 그건 반대야. 아하. 이러니까 그 반대에 대한 역풍이라는 게 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도 약한 거예요. 아니 조금 제3자 특검만 내가 당대표 되면 제3자 특검 안 제출하겠다는데 그걸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당연히 그러면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하하. 거부권 행사해야지. 예. 한동훈 대표가 또 그렇게 했단 말이죠. 딱 하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명분이 생기잖아요. 벌써 그러네요. 여기서부터. 명분이 생기는 거고 민주당에서 이거 받자라고 하는 애들이 늘 있어요. 뭐 정성호 의원 같은 사람들. 그런 분들도 그렇습니다. 안 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기하는데 이재명이 안 받을 거라는 이거 딱 받아가지고 물특검 되거든. 내가 봐도. 이게 물특검이에요. 이거.
나올 게 쉽게 말하면 이거 윤리적인 문제거든요. 물만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쓸데없는 짓을 하신 거죠. 예. 근데 그걸 갖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서 이게 법적으로 심판하고 이런 차원은 약간 타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자꾸 민주당은 요만큼만 나면 다 특검이야. 특검. 요즘 뭐 다 특검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법을 하나 만들든지 네네. 특검 중독법 같은 거 하나 이게 특검 중독 방지법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든지 이게 좀 심해. 이거 완전 특검 중독이 됐거든요. 예. 지난번에 아재 개그도 싫어하셨잖아요. 특검 중독, 계속 특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완전 중독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짜증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받아도 돼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한동안 안을 못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명분이 생기죠. 거부할 명분이 생기는. 그러네요. 그리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맞지. 왜냐? 일단 특검 하라는 게 국민들의 대다수의 의견이에요. 왜? 그렇습니다. 네. 아니 우리 자녀가 병역 의무를 지고 있다가 말도 안 되는 사건 때문에 죽었거든요. 예. 근데 대통령이 그다음 화를 내고 막 이러는 바람이니까 뭐 이상해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진상을 규명해야 돼요. 진상을 규명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어느 보수 정권이 해병대랑 싸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해야 예. 됩니다. 예. 다만 문제는 뭐냐 하되 그건 민주당은 사실 진상 규명에는 아무 관심 없거든요. 무조건 해서 탄핵 되지도 않을 거라는 거 본인들도 알아요. 정쟁화가 되네요. 정쟁화하겠다라는 예.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 그들이 원하는 그 핵심만 딱 빼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니까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딱 놨는데 쟤들이 못 받겠다면 국민들이 아는 거죠. 민주당 실제로는 최상병 아무 관심 없었네. 예. 진상규명 아무 관심 없었네. 오로지 정쟁이었네.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의 수도 못 던지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근데 시간은 아마 끌 겁니다. 일단은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해요. 예. 받아들이기 힘들게 당내 싸움이 될 거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원칙적으로는 해야 되고 정략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예. 이거 마냥 한다라고 할 경우 이게 또 온갖 또 뭐 누구를 하느니 뭐 어떻게 하느니 이거 가지고 굉장히 길어질 거라는 거. 예. 그럼 시간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냥 계속해서 임기 끝나고 난 이후에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냥 무마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솔직히 말하면 진상규명에 관심 없어요. 진상규명에 관심 없는 것 같고 그럴 바에는 받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일단 국민들은 화가 난 거거든요. 아니 딴 사람들 수사는 그렇게 철저하게 해놓고서 너는 수사 못 받아? 이 말이 되냐? 자기 부인은 수사 못 받아 이게 말이 돼? 이 사실 국민들의 불만이 핵심이 이거거든요. 예. 이거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걸 안 풀어주고 예. 계속 그러니까 법리만 갖다 대면은 이거 사실 법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고 윤리적인 문제잖아요. 예. 근데 이걸 갖다 피해간다? 피해갈 수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저렇게 연말로 되잖아요. 갈수록 전세가 역전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또 발의할 겁니다. 특검만 또 낼 거예요 아마. 또 내고. 근데 더 독한 형태로 또 내고. 그러니까 여기에 종집을 하나 찍어야 되거든요. 예. 하나 정도는 받아서 그게 얼마나 민주당의 주장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내가 지금 민주당에서 한 특검 중에서 그나마 좀 할 만한 거는 최상병 특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이거 하나는 그냥 받아야 된다. 예. 받아가지고 딱 까라. 정작 까면은 별거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에 이 사건은 끝나는 거고 이게 별거 없으면 나머지 것들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똑같은 그러니까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전공법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 하니까 있는 거 아니야? 왜 안 되지?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뭐가 있는 거 그러니까요. 항상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어왔다는 겁니다. 아니 도이치모터스 그것도 그냥 집권 초에 딱 했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예. 지금 몇 년째야?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거든. 매번 이런 식이라는 거. 예. 요번에도 조사 받으면서 화끈하게 받으면 안 돼 그거? 검찰청 가면 안 돼? 그것도 조율하고 또 검사들 핸드폰 내놔라 뭐 이래가지고 예. 또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매사 이런 식이에요. 이원석 총장 또 패싱 논란도 되고 내가 있고요. 네. 여사한테도 얘기했습니다. 5을 사과하려고 하면은 예. 10을 사과해라 때려. 그래야 그 효과가 5 또는 6 요 정도가 된다. 그래야 이걸 그대로 김건희 여사님 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게 사실 박성민 씨가 했던 얘기거든. 내가 전달했어요. 내가 민심 전달한다고. 근데 항상 당신들 하는 걸 보게 되면 포트가 되네요. 하나 네. 둘 셋 거기서 아당짱거리다가 끝내버린다. 그럼 국민들은 열받는다는 거. 차라리 안 하면 모르는데 할 것처럼 막 이러다 안 해? 그러면 더 누구 약 올리는 거냐라고 예. 더 열받는다. 매번 그랬다. 제발 그러지 좀 말아라라고 얘기했는데 요번에 또 그러는 거야. 이게 계속 될 거라는 겁니다. 예. 매듭 져야 됩니다. 아니 지금 이 해법까지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해법까지도
진중권 교수가 전화로 직접 김건희 여사에게 그때 전달했네요. 내가 전달했죠. 이런 여러분 얘기를. 단독입니다. 검찰청장 가서 나도 똑같이 국민으로서 그냥 조사받았다라면 오히려 칭찬받지. 네. 원래 뭡니까 영부인으로서 최초로 대면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좋은 소재야 또. 이걸 갖다 이렇게 또 깎아먹어. 이번에 끝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근데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은 무혐의 내리면 그다음 뭐라고 나와. 봐주기 수사했네. 한 대표가 그러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그럼 검찰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게 다 음모론이거든요. 예. 요번에 뭐냐면 이원석하고 이제 또 뭡니까 한동훈이 짰다라는 거예요. 짜고 또 누굴 괴롭히느냐? 영부인을 괴롭힌다. 예. 이렇게 또 팀플레이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약속 대련이다. 둘이 아마 친할 겁니다. 친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 검찰은 검찰의 일이 있는 거거든요. 영부인이건 누군가 간에 똑같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게 수사 시작한 지 몇 년 지났는데 왜 결론을 못 줘? 수사 몇 년 지나도록 왜 조사 한번 못 해? 예. 결국은 조사하잖아. 대면 조사하긴 했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아. 왜 이렇게 끌어?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당연히 이걸 갖다 끌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은 검찰이라는 조직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예. 우리의 그 사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건데 원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하고 있어요. 맞거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또 음모론을 펴는 거죠. 그래서 아마 내가 볼 때는 이제 임찬종 기자인가 SBS 이거 잘하는 분이 이제 올린 글을 쭉 읽어봤는데 예. 그 말이 맞아요. 저게 제가 했던 얘기도 그거고 일단은 기소하기 힘들 거다. 기소하기 힘들 거다. 왜냐하면은 기소 유예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기소 유예를 끝낼 수는 없거든요. 여론이. 네. 기소를 할 거다. 근데 기소를 하게 되면은 뭐로 했냐면 이번에 이제 검찰이 이제 공소장을 변경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전주를 갖다 뭘 했냐면 그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가 아니라 예. 주가 조작이 일어난 것을 방조했다라는 거예요. 그 혐의로 이제 걸어본 거거든요. 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유죄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유죄가 나온들 그게 형량 굉장히 줄을 수밖에 없다라는 예. 거예요. 약한 처벌만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안이 그런 사안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거든요. 1심에서 무죄를 받으니까 공소장 변경해서 주가 조작은 아니죠. 주가 조작에 가담한 건 아니지만 주가 조작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방조한 게 아니에요. 예. 방조범 비슷하게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걸면은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사한 사건이거든요. 유사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소 자체가 상당히 기소 유예로 끝나거나 근데 지금 정치적으로는 그게 힘들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당연히 봐주기 수사했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기소를 할 거라는 겁니다. 기소를 하게 되면 아마도 그 방조 이렇게 갈 건데 그게 법원에서 이때 유죄를 입증받기도 힘들 뿐더러 또는 입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형량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예. 그걸 왜 자꾸 그렇게 피해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자, 민주당은 뭐 이재명 당권 도전 후보자 관련해서는 거의 뭐 9대0 이야기가 나옵니다. 90%대의 대표로 선출될 이재명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사실은 이 이야기보다는 더 궁금해지는 것이 최고위원 후보자인데 교수님 이것은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김민석 후보자와 영상이 하나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김민석 의원님 화이팅. 근데 왜 김민석 의원 표가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아이고 왜 그 표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 이야기 이후에 그 전까지만 해도 정봉주 바람이 막 불었는데 바람이 거의 이제는 막 꺼지고 엎어지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역시 최고위원 후보자까지도 이재명이 입금으로 봐야 됩니까? 이런 측면이 있었죠. 일단은 처음에는 이재명 뜻과 반대로 갔어요. 반대로 갔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이랑 친한 사람들 우리 다 김민석도 4위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2위도 아니고 저 4위인가 그랬어. 그 나머지 사람들 다 후순위로 밀려버렸고 민영배 따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은 이재명은 그 당을 운영하려면은 자기 뜻에 맞는 사람들을 세우고 싶은데 예. 이제는 이 사람들이 다 개딸들한테 다 홍을 받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개딸들이 홍하는 거는 그냥 막말하고 말이지. 정청래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뭐 정청래, 정봉주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또 다른 한편은 뭐냐면 원래 정봉주가 나왔었잖아요. 나왔다가 딱 컷오프가 돼버려. 컷오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잘려버렸거든. 왜냐면 옛날에 그 막말한 것 때문에. 예. 살아났습니다. 그 휴전선에 그 목발? 목함지대. 목함지대. 예. 목함지대 경품 이야기를 했다가 터진 그 병사들한테 뭐 경품으로 목발을 주겠다는 뭐 이런 예. 즉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이런 망언을 하게 되면 이거는 사실은 공직 생활 나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또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개딸들이 볼 때는 억울한 거야. 아니 우리 편인데 억울하게 잘렸다. 라고 해서 그렇다면 요번에 우리 한번 몰아주자라서 확 몰아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됐는데 이게 뭐냐면은 뭐가 된 겁니까? 딱 보니까 이재명 뜻대로 안 움직여지는 거거든. 아하. 이게 바로 뭐냐면 그 개딸들이라고 하는 자기 동력을 갖고 막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재명도 당혹한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자기가 개입한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은 그게 아니라고요. 김민석이요. 라고 하니까 이제 또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지령이 내려온 거죠. 예. 거기에 따라가지고 쭉 하면서. 아니 그 위에 바로 부울경 1위 김민석, 그쵸. 충청 1위 예. 김민석. 예.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 이제 친명 체제가 강화되는 거고. 예. 사실 그 정봉주도 친명이거든요. 원래 근데 친명 직계는 아니에요. 친명 직계는 아닌데 정봉주로 했던 누구를 했든 간에 하여튼 그냥 친명 그 이재명한테 충성한다는 점에서는 그 틀림없어요. 예. 다만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은 김민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말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죠. 아하. 최고위원으로서. 예. 근데 만약에 정봉주가 딱 최고위원이 되잖아요. 그럼 정봉주는 사실은 만약에 정봉주가 되면은 이재명이 통제가 안 돼요, 잘. 절대 안 됩니다. 왜? 그것도 수석 최고위원이 되면요. 만약에 정봉주가 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은 얘를 밀었는데 얘가 됐네? 아. 그럼 그건 내 힘으로 된 거야.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이재명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대부분은 이재명하고 같이 가겠죠. 하지만 어떤 특정한 순간에 이재명 말을 안 듣고 삑사리를 예. 낼 수가 있다라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러면. 그러니까 이재명은 좀 불안한 거죠. 게다가 또 이런 애가 딱 들어오게 되면 대외적으로도 안 좋거든. 저 막말 맨날. 그다음 그 버릇이 없어지겠어요? 계속 예. 또 막말할 거란 말이죠. 그럼 당 지지율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내거든요. 라고 하니까 그래도 어차피 내가 다 결정하는 건데 그래도 최고위원은 그래도 말 잘 듣는 놈이 있었으면 좋겠다. 부랴부랴 방송 나가지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엎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예.